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가나다의 노인관을 바탕으로 이거 하라 했을 때 이 질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 해야 될 작업과 그리고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서 이게 크게 봐서 가나다의 노인관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쭉 봐서는 시대 추이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시대 추이에 따라서 왜 노인관이 바뀌는가 문제하고, 그 중에서 요 뒤에 작업과 관련해서 가나다 노인관 중에서 우리가 어떤 노인관에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해달라는 이야기였구나. 여기까지 캐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라의 주장을 평가를 하라 이랬습니다. 물론 그냥 라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고 그 주장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한계와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지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라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라의 주장을 먼저 깔끔하게 핵심 주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라의 주장인즉슨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의 책임을 너무 가정에다 전적으로 떠맡기고 있다.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심한 거 아니냐,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양육의 부담을 전부 개별 가정에 맡겨버리면 저 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부담되니까 애를 안 낳는 것처럼 노인 부양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 떠넘겨버리면 결국 애 안 낳는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이 버림받고 자살하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자, 그러므로 이제 가정에 다 떠넘겨져 있던 이러한 어떤 노인 세대 부양의 책임을 이제 사회나 국가도 일정 정도 떠맡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요 자체를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서부터 평가가 들어가죠. 평가를 할 때는 항상 그 주장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살펴야 됩니다. 여러 선진국과 대비를 해볼 때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과도하게 개별 가정의 책임이 너무 크게 돼 있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급하시면서 타당한 지적임을 밝힌 다음에 한계나 문제점, 그 밑에 표가 시사하는 바도 고려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 물론 이 표가 조금 시간이 앞선 겁니다. 아마 지금 조사하면 국민의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노인 부양의 책임, 1차 책임을 개별 가정이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우수했습니다만은 쌤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면서 이와 관련된 통계치가 상당히 개별 가정의 책임이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가 의미 있는 것은 나라마다 어떤 이 노인 세대 부양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기 유교 문화의 어떤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개별 가정이 노인 세대 부양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방향이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이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 이런 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의 잘못이다. 가장 핵심적인 잘못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라는 노인 부양을 가정이 계속 떠맡아야 되느냐, 정부가 사회가 나서야 되느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대전제는 노인이 어떤 부양의 대상이다라는 이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인 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산업화 사회 단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 고령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8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2명의 노인 세대를 부양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고령화 사회가 돼서 예를 들어서 6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4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건 이런 상황이 되면 사회 발전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사회는 이미 2단계에 와 있는데 2단계 사회의 어떤 이 노인관을 바탕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해줘도 라의 주장을 평가하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라, 여기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만약에 이게 어디 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라의 관점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면접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의 주장을 평가하는데 이 주장은 이래서 맞고 이 지점은 틀렸다라고 끝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노인 부양과 관련돼서 바람직한 방향,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 대안도 이 주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완벽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나의 문제 제기를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노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노인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그 노인들의 어떤 스스로 자기 부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생산적 복지의 방향. 그러니까 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마련하면서 스스로 수입을 올려서 자기 부양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또 사회, 가정, 정부가 나서서 노인 부양을 분담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내용을 짧게나마 추가를 해준다면 이 라 주장에 대한 평가라는 작업이 더 완성도 있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